자, 12월 17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7,7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FOMC 결과가 있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아직도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겪고 있던 이 구간에 이탈을 하지는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어제 이렇게 비트코인은 또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지, 왜 여기에서 힘을 못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금 전체 세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도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가, 내 보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지금 증시 상황 같은 경우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 상승이 지금 돋보이고 있고 사람들이 자금의 이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유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그나마 조금 좋은 방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로 동결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미국과 같은 움직임이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향후 분기에 자산 매입 속도를 단기적으로 낮춰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얘기죠. 그래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내년 1분기에 과거 분기보다 낮추고 내년 3월에는 대응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제 하락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영국입니다. 자, 미국, 영국 긴축의 기술주 급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긴축의 불을 당겼습니다. 어디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0.25%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여 만에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잠시만요. 어제 제가 개인톡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 이거 보내드리고 이제 여기 영국 보내드렸는데 아까 기준금리 동결했다면서요. 왜 기준금리 올렸다라고 다시 바꾸세요? 라고 하는데 영국과 유럽은 다릅니다. 영국과 유럽은 다릅니다. 지금 이것도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더라. 영국이랑 유럽은 다릅니다. 예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함으로 인해서 영국은 유럽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길래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영국과 유럽은 다릅니다. 자, 영국 중앙은행, 이제 영란은행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영국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시장 예상과 달리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제 시장에 타격을 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존 금리가 0.1%였는데 여기에서 0.15%를 올렸습니다. 0.25%로 지금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 3년여 만에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첫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을 했고요. 인상을 했고, 유럽은 금리 결정을 기준금리 동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금리 결정을 했을 때 지금 결과가 나왔을 때 한국 시간 9시 정도거든요.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9시 여기 영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문제는 이 비트코인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3.4% 정도 내려갔었고 바닥까지. 하지만 지금 있는 위치가 과거의 이 코인 시장의 나스닥과 코인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 변동의 폭을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이 그렇게 타격을 많이 입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영국의 금리 결정,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죠. 나스닥이 2.61%나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코인들 위주로 짜는 게 좋을까? 자, 지금 전체 주식시장이 기술주를 팔고 가치주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주 팔고 가치주 담은 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보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오르고 금리 들썩, 그래서 빅테크보다 가치주, 지금 이렇게 계속 뭐 가치주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가치주랑 성장주가 뭔지 차이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내재 가치가 더 높은 주식을 뜻한다. 그래서 유명한 가치주로는 은행, 증권, 건설주 등이 대표적인 가치주 범위에 속하는 섹터이다. 지금 뭐 제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러분들께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저도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가치주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 대비 내재 가치가 더 높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저평가. 근데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기반이 탄탄한 것들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우리 코인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코인으로 치면은 지금 9메이저 코인들, 지금 9메이저 코인들이 가격이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코인들 시총 높고 튼튼한 코인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코인이 아니라 그냥 가격이 밑에 떨어져 있는 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밈코인들 있죠. 지금 뭐 NFT, 메타들 있죠. 이런 코인들보다는 우리도 지금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당연히 여기 이제 은행, 증권, 건설주 이것들이 포함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그리고 이 가치가 이 안에 있는 내재 가치가 높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 근데 어차피 암호화폐에 있는 가상화폐들은 다 기술주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고른다면이라는 거지. 어찌 보면은 나스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기술주죠. 기술주,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다. 그러니까 가격이 큽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스닥도 보면은 지금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왔죠. 나스닥이 어찌 보면 코인보다 더 오른 것 같네요. 진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 성장주들 이런 코인들보다는 현재는 이제 가치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높은 성장성이 가능이 되는 주식, 예를 들면은 인터넷, IT, 바이오, 헬스케어 등 이런 것들이 성장주 섹터에 해당을 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은행, 아까 말했던 이제 주가 대비 내재 가치가 더 높은 주식, 쉽게 말해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을 찾을 거고요. 아까 여기에 은행, 증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로 은행, 증권의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파란색은 뭐 JP 모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골드만삭스 이런 식으로 미국 금융주들, 은행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은행과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치주의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또 해보는 게, 그럼 코인으로 치면은 또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는 디파이죠. 자,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죠. 금융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는 당연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이게 똑같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말했던 것처럼 이제 중앙화로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은행 증권들이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 디파이 서비스가, 물론 지금 디파이 규제가 또 계속해서 입에 오르고 있죠. 디파이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디파이 코인들을 관심 있게 보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이에요. 파이낸스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것도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 집중식, 하지만 이제 탈중앙화를 한다라는, 그래서 여기에도 예금도 있고 결제도 있고 대출도 있고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은행과 같은 개념인데 이제 탈중앙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파이 종류들 중에선 시총 높은 것 중에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한다고 디파이만 보유 포트폴리오에 계속 다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파이 코인이 오히려 한번 또 상승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챙겨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기술주, 성장주 위주인 이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많이 힘들죠.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이 웬만하면 같이 떨어져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반대로 나스닥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안 따라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여기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따라가지는 않는데, 여기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갈 때, 저번에도 말했죠,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이 귀신같이 잘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떨어진다, 어찌 보면은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치주가 아니죠. 어찌 보면은 성장주죠.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주 위주의 있는 것들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왜 가상화폐에게 안 좋은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가상화폐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 당장에 내년 초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3월은 일단 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3개월, 만약에 3개월이 아닌 2개월만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들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생각한 것보다 큰 폭의 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힘들더라도,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했던 거, 지금 이 위치 과거와 동일합니다. 많이 유사한 패턴이에요.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라서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 걱정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지금 자제를 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거면,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비트코인을 쳐다를 보지 않고 있겠죠. 왜냐면 저는 주식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잠깐 힘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반등을 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강한 저항선, 추세선으로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 뚫어주고 지금 여기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정말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 비트코인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확실한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기간 해봤자 여기 밑에서부터 횡보한 기간 13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개미들이 털려나가는 구간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내려가면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많이 털려나가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 때, 여기에서 막상 떨어지잖아요. 개미들 못 팝니다. 막상 다 떨어지고 여기에서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맨날 파란색 불 마이너스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털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외쳤고 여기에서도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버리지 말자.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자. 여기가 지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포기할 거면 진작 여기에서 포기를 해버리시던지,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포기하기엔 늦었다.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리딩 있으면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